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재개발 지역,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층짜리 건물, 빨리 부술 생각만 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민과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9명이 숨졌고 8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특히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고 건물의 밑동,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철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하루 사이 드러난 붕괴 원인을 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덮친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사고 전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허물고 내려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철거업체는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2층짜리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거꾸로 1층 외벽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사를 쌓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뒤편의 외벽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제거한 게 아니라 건물 뒷면만 먼저 날려버린 겁니다. 도로에선 멀쩡해 보였던 이 건물은 사실 위태롭게 앞쪽 벽면만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홀로 남은 건물 외벽은 이상징후를 보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뻥 소리 나왔고 그때 건물 위에가 크레인같이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철거 작업을 아마 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철거업체가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에는 먼저 외벽을 부순 뒤 내벽과 바닥을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선 업체가 철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층부터 지금 잘라서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철거업체가 해체 방식을 임의로 바꾼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장비로 한 층씩 해체할 때보다 대형 장비로 옆면을 한꺼번에 뜯어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 철거업체는 불과 보름 만에 건물 9개 동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목표치의 90%를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이나 빠르게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철거 방식이 건물엔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도 절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빨리 하려고 그 수준을 보면 2차, 3차 아마 하도급 준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계획서대로만 철거를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시내버스에 타고 있다 숨진 승객 중에는 수업 마치고 집에 가던 고등학생, 엄마 병문안 가던 딸, 아들 생일상의 장을 보고 돌아가던 엄마까지 하나하나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7살인 아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상 집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제도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세상에 이런.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진 불과 두 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버스 안에는 엄마를 보러 가던 30대 딸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꿈 많은 막내딸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 엄마를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딸은 영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철갑도 잘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공부했으면 실감이 안 나요. 집으로 가던 60대 어머니도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날, 운영하던 작은 곰탕집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들러 생일상에 올릴 반찬을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나 허망하게 이별해야 할 아들과 딸과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버스에 탔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가슴 아픈 사고 소식에 광주에선 온종일 애도와 위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림막 하나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버스 승강장은 사실상 철거 현장 한복판에 있던 겁니다. 승객이나 주민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승강장을 옮기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지만 광주시나 구청, 철거 업체 어디든 그럴 의지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4번 시내버스가 멈춰선 학동의 버스 정류장.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옆 차선을 달리던 또 다른 버스는 간발의 차이로 지나칩니다. 한 기업체의 출퇴근용 버스였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생사가 갈렸습니다. 옛 도심 지역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이용객은 많았고 바로 앞엔 5층 철거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지 안 오고 사고 나고서 이제 그런다고 볼 때 항상 그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말들을 했었어. 주민들은 평소에도 무섭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하고 정류장하고 똑같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철거를 하면서도 부분 철거가 되면서도 여기는 워낙 건물이 큰 건물이었어서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철거업체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 신호수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외부에 신호수를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건물 붕괴에 크게 놀란 신호수들은 대피하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승강장 위치를 옮겨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나 동구청은 승강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이걸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들고요. 철거 건물 앞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 허술한 가림막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췄을 뿐 이 정류장을 덮친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철거하던 건물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자 작업자들은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이 버스를 덮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는데 왜 건물 근처에 있던 사람들 대피시킬 생각은 못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현장을 바로 찾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건물 철거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철거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가림막 등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붕괴 당시 철거 관계자들이 대피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철거업체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현장 감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원인 규명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광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철거할 때 작업자든 행인이든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 심심찮게 일어나고 그래서 관련 법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 지을 생각에 부수는 건 대수롭지 않다는 건지 현장에서는 이 철거는 공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철거 사고에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3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건물에 깔려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사고처럼 당시에도 해체 작업은 계획서에 적은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이미 정부가 이런 참사를 막겠다며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걸까?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 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절차였습니다.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로는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입장에서는 본공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해체 공사라든지 가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죠. 현장 감리 역시 철거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해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또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잠원동 사고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잠원동 사고의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